원의 방정식인데요. 오늘 하게 되는 거는 자 봅시다.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원의 방정식은 일단은 원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원이 뭐예요? 동그라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요만큼의 거리가 같은 점들이 쭉 나열되면 그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흔히 컴파스라는 거에서 딱 길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돌리면 이 평면상에 존재하는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놈들을 모은 거예요. 그걸 쭉 연결해서 붙이면 요런 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는 두 가지로 정의가 돼요. 첫 번째 뭐로 정의가 됩니까? 뭐가 필요해요? 어떤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필요하겠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떨어진 놈들을 모을 건데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쵸? 이 떨어진 녀석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하죠.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뽑아내려면 두 개가 필요한 거네. 중심이 필요하고, 중심은 좌표 평면상에서는 좌표를 주어질 거니까 뭐라고 넣으면 돼? A, B로 넣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반지름이 필요하잖아. 반지름은 그냥 거리니까 반지름은 뭐라고 쓸 거냐면 R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인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거야. 자,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우리가 궁금한 점, 항상 자체를 x, y라고 놓으니까 x, y라고 놓고 얘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어야 된다는 논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식에다가 해보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다? R이었으면 좋겠다. 요 식이 되겠죠. 그죠? 요 등식을 만족하는 x, y가 원이 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고 나면 얘가 루트가 예쁘지 않으니까 x 빼기 a의 양변을 제곱해서 y 빼기 b의 전체의 제곱이 i 제곱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결론은 원의 방정식은 가장 좋은 폼이 뭐냐면 x 빼기 a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r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묻는 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중심이 주어지고 뭐가 주어지면 반지름이 주어지면 뭘 할 수 있게 되는가? 원의 방정식을 뽑아낼 수 있겠네? 찾아낼 수 있겠는데, 그치?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의 스타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을 어찌됐든 간에 식이 다 완전 제곱수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중심과 R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서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표준형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주어지면 뭘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에 이걸 4예요라고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뭘 찾을 수 있겠어요? 바로 중심 찾을 수 있겠죠. 중심은 뭐? 1,300 되고 반지름 R을 넣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준형이 가장 좋아요. 원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인 중심과 반지름이 바로 뭐 되니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주어지지만은 않거든요. 이걸 싹 전개해 볼게요. 이걸 싹 전개를 하면 x의 제곱에 그래서 예쁘게 볼게요.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2by에 플러스 a의 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에 빼기 r 제곱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저기 해봤더니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녀석을 어떻게 보냐면 어차피
이 녀석은 상수잖아요. 마이너스 2에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치고 그리고 뭘로 대체를 해? 플러스 A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것도 싹 바꿔서 플러스 B로 바꿔주고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R제곱도 결국에 뭐니까 상수니까 플러스 C는 0 이렇게 딱 써놓고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예쁘게 전개해 놓은 형태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일반형 이렇게 부릅니다. 뭐가 더 좋아? 표준형이 좋아? 일반형이 좋아? 표준형이 좋지. 그럼 일반형으로 원의 방정식 등장하면 뭘 해야겠어?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뭐 하면 돼?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완전제곱식 만들고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뭘 만들면 돼? 완전제곱식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남은 상수를 오른쪽으로 싹 넘겨주면 그 녀석이 표준형으로 바뀔 거고 일반형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뭐도 모르고 중심도 모르고 반지름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도 찾아야 되고 반지름도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방법. 원의 방정식을 찾아낼 때는 중심과 R을 알면 표준형을 이용해서 찾으면 될 거고 아까처럼 중심과 R을 준 게 아니라 뭐 다른 정보를 준 거야. 원인 위에 세 점을 준다. 그 원인 위에 세 점을 준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결정하면 되겠죠. 나중에 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실전 주제인데 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겁니다. 축에 접하는 원인데 원이 축에 접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원의 방정식에다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 이 소단원이에요. 해볼게요. 일단은 1번 축이 몇 개 있어? 두 종류 있잖아.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하려면 두 종류가 있겠다. X축이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접하는 방법은 위에서 접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접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Y축은 아예 그리질 않았는데요. 자, 이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접하는 어떤 직선이 원하고 접할 때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거 기억하십니까? 딱 이렇게 접하고 있다. 그러면 중심에서 이렇게 쭉 요 접점까지 내리면 이게 뭐가 돼? 수직이 된다는 요 성질이 있어요. 이게 가장 이제 원하는 접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운 성질일 거예요. 자, 그거 적용을 해보면 보세요.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수직이죠. 여기가 X축이죠. 그죠? 요 거리가 R이죠. 근데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원의 중심에 Y좌표가 되는 거죠. 봐봐요. 식이 원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겨 있어요. 중심을 딱 찍어봤어요. X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는 뭐하고 같아요? Y좌표는 R인 거죠. 이때는 뭐가 되는가? 이 녀석의 Y좌표하고 뭐하고 같은가? 반지름 R이 같은 거지. 괜찮겠니?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 수직될 거고. 됐죠? 그럼 이때는 요 중심의 무슨 좌표가 Y좌표가 뭐와 같은 상황이 됩니까? 마이너스 R이 된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방금 만들어낸 성질을 어떻게 원의 방정식에다 적용을 할 거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 원이 위쪽에서 접할 때 이렇게 놓고 괜찮아요? 이때는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한데 x 빼기 중심의 a좌표는 모르니까 x좌표 모르니까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에 왜? 중심의 y좌표가 r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r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접할 때는 x 빼기 a의 제곱에 중심의 y좌표가 뭐가 된다 했어요? 마이너스 r이 된다 했으니까 플러스 r의 제곱 이퀄 r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잘 안 써요. 실제로는 많이 쓰는 게 이 두 개 그냥 합쳐서 한 방에 어떻게 쓰는 걸 선호하냐면 x 빼기 a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을 놓고 그냥 뒤를 뭐라고 나와버려요? b의 제곱이라고 나와버려요. 그럼 b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여기서는 그냥 제곱되면서 양수로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반지름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통 문제를 푸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이걸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x축 위에서 접할 때는 반지름과 y좌표가 아예 일치하고 x축 아래쪽에서 접할 때는 반지름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게 중심에 y좌표여야 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연습하는 때는 이걸 쓰시고 실전에서 이걸 주로 사용하면 됩니다. 왜냐면 위쪽에서 접하는지 아래쪽에서 접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케이? 졸립니다. 됐죠? 이게 뭐야? x축에 접하는 거. 두 번째는 y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y축에 접하는 원은 똑같아요. 상황이 봐봐.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쵸? 그때는 여 중심 찍고 접점에서 딱 내리면 여기 수선이란 말이야. 수직이란 말이야. 이것도 수직이라고. 이렇게. 괜찮아요? 이때는 뭐가 바뀌었어? 중심의 x좌표하고 뭐가 바뀌었어? 반지름이 바뀌었지. 아까하고 반대로. 그래서 이 녀석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뭐랑 같다? r과 같다. 이때는 뭐가 되겠어? x좌표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r과 같다.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괜찮겠어요? 그럼 요 성질을 그대로 똑같이 넣어보자고. 그러면 또 두 가지로 나뉘겠네 우리는. 오른쪽에서 접할 때 이게 헷갈릴 때는 뭘로 할까? 하나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왼쪽에서 접하고 있을 때 y축 왼쪽에서 접할 때 야, 오른쪽에서 접할 때는 어떻게 되겠냐? 그냥 x 빼기 r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에 걸 r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서 접할 때는 x 플러스 r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에 걸 r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합쳐서 한 방에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에 걸 뭘로 a의 제곱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괜찮겠어요? 따라들 오셨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처음에 그냥 이것도 반드시 설명을 하고 이렇게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좀 일단 이해를 좀 해보자고. 접하는 상황에서 뭐 오른쪽에서 접하려면 이 녀석의 x좌표가 뭐랑 같아야 되는구나, 뭐랑 같아야 되는구나, 반지름과 같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외우라는 의미에서 보통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쓰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런 얘기고요. 됐죠?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식은 세 번째죠. 세 번째는 x축하고 y축에 모두 접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네 종류가 있겠다. 봐봐. x축이 요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당연히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요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해질 수도 있겠죠. 접하는 방법은 뭐 1사분면에서 뭐 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2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3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있는 경우 하나만 볼까요? 요 경우를 딱 보면 이렇게 내리면 요것도 r이죠. 요것도 뭐예요? r이죠. 맞아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r, r 아닌가요? 이해돼요? 그러면 일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는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r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에 이퀄 뭐가 되는 거야?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쳐봐. 이쪽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반지름의 x좌표는 그냥 반지름 아니잖아. 근데 y좌표는 마이너스 아니겠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은 x 빼기 r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에 헐 r 제곱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요? 이 녀석은 x 빼기 아니다. x 좌표가 반대로 갔다. 그러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에 헐 r 제곱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x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 붙어야 될 테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에 y 플러스 r의 제곱에 헐 r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x, y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표준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x축하고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당연히 좌표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y = x 6이라는 여기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중심. 또는 어디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하고 여기에서 요렇게 생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거는 x축, y축에 모두 뭐하는 원은 접하는 원은 그 중심이 y = x 또는 y = -x 위에 있다. 이거 딱 외워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부터 되게 자주 활용되고 꽤나 어려운 문제들을 간단하게 계산해야 되는데도 활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지금 뭐에 접하는 원,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괜찮죠?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원과 원입니다. 원과 원. 두 원의 관계. 자, 원과 원의 관계입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도 부르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종류가 몇 가지인지 먼저 볼게요. 원이 하나가 있고 둘이가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는 만나긴 만나는데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개의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원 왜 이래? 이게 원이야? 저 원을 되게 잘 그리는데 오늘 컨셉에는 별로네. 이렇게 원이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됐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지금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이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도 있냐면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걸 내접이라고 합니다. 외접, 내접.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원이 있고 그냥 안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데 원이 하나 있고 어떻게 보면 요거 중에 하나인데 두 개가 뭐가 똑같아.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 여기 6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오케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6종류가 있다. 오케이? 졸리면 일어나세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안 만났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중심과 중심을 딱 연결해. 원이 두 개 나오면요. 늘 그냥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보세요. 그럼 모든 문제가 풀려요. 자, 갑니다.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봐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할 거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내가 지금부터 뭘로 표현할 거냐면 스몰 d로 표현해볼게. 오케이? 요 d가 뭐보다 커? 반지름의 합보다 더 커. 그래서 여기에 커요. R1과 R2의 합보다. 이게 뭐야? 두 원의 뭐야?
두 원이 안 만날 때의 위치 관계를 결정하는 포인트야. 물론 이제 이걸 원도 2차 방정식이고 얘도 2차 방정식이어서 연립을 해가지고 중근을 가집니다, 뭐 두근을 가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걸로 판단을 합니다.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서 그게 반지름이 합보다 멀다, 길다면 둘은 안 만나고 있을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했니?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이때의 D는 뭐하고 같니? R1하고 R2를 더한 것과 같겠지. 그러면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봤더니 두 반지름이 합과 같다. 그러면 외접하고 있다고 얘기해.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외접. 바깥쪽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보세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얘가 뭐보다 짧겠어. 얘보다 짧겠지. 그래서 반지름이 뭐보다 더 작아요? R1 더하기 R2보다도. 근데 또 뭐는 있냐면 요 내접하는 경우가 뭐냐면 봐봐요. 중심 봐봐요.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죠.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여기까지 쭉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요게 뭐야? 하나의 반지름이고 요게 나머지 하나의 반지름이지. 요게 뭐야? 둘의 차이지. 이해돼요? 그러면 결론은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와 같더라는 거야? R1과 R2의 길이 차이와 같더라. 이렇게 된 거야. 괜찮겠어요? 저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아까? 요거를 내접 안쪽에서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접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갑니다. 그럼 얘는 더 들어가 버리면 어느 순간 제가 되겠지. 그치? 제가 되기 전까지만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제가 되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요거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쑥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한 점에서 만나고 더 들어가면 두 점에서 만났다가 쭉 들어가다가 내접하고 나서 더 들어가 버리면 뭐가 돼? 그래서 안 만나는 상황, 즉 이런 상황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D가 뭐와 뭐 사이다? R1과 R2의 차이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괜찮아요? 됐습니까? 너 저거 일어나, 진짜. 일어나, 빨리. 계속 불잖아. 왜 그걸 그러고 버티고 있어? 참고 있어. 자, 갑니다.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쭉 그려보면 중심 사이 거리가 요거잖아요. 요게 뭐예요? 긴 반지름이죠. 요게 짧은 반지름이죠. 맞아요? 결론은 뭐다? 아, 중심 사이 거리 D가 뭐보다도 작다, 심지어. R1과 R2의 차이보다도 작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이게 이제 안에서 안 만나는 경우. 유정 오케이? 어디? 아, 이게 중심 사이 거리 생각하면 되지. 요 거리가 요 중심 사이 거리야. 여기에서 요걸 빼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나오잖아. 그보다 더 가까워져 버렸다고. 들어가는 관점에 생각해. 얘보다도 더 가까워져 버린다. 중심 사이 거리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얘보다도 더 가까워진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D가 뭐보다 작으면 두 반지름의 차이보다도 작으면 안쪽에서 안 만나는 상황인 거죠. 자, 요건 뭘까? 중심이 같지? 얘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그냥 뭐야? 제로인 경우지.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제로인 경우, 즉 두 원의 중심이 뭐 할 때?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동심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고유의 이름이 붙어있는 녀석들이죠.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동심원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원과 원의 관계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지웠다 할까요?